얘나 알지? 엊그제 교통사고가 났대. 잠깐 기절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더래. 변호사랑 같이 숨부터 있을 때 사인 받아야 한다고 난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기절했던 예나가 일어났대잖아. 홍혜인은 부분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이미 백현우에게 말했던 내용들을 마치 처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홍혜인이 순간적으로 몇 시간의 기억을 잃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백현우였기 때문에 그녀가 기억을 잃은 순간 차에 치이거나 길을 잃거나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까봐 늘 조심해오고 있었던 백현우였지만 이렇게 자기와 함께했던 몇 달의 기억을 통째로 잃는 것까지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파이팅 넘치는 홍혜인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홍혜인의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은 백현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백현우는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홍혜인이 백현우를 아주 사랑스럽게 보며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길. 울어? 왜 울어? 뭐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걱정돼. 걱정하지 마. 라면서 오히려 또 백현우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현우를 향해 백현우 사랑해라는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했죠. 하지만 홍혜인이 잃어버린 몇 주간의 모든 기억을 오롯이 혼자 기억하고 있는 백현우는 설마 자기 때문에 받은 큰 충격으로 인해서 홍혜인이 단기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인 건가 싶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전에 백현우와 독일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듯 보였던 혜인이었지만 백현우의 이혼 협의서 발각과 독일 센터장의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 듣고는 삶의 의지를 잃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혜인이었기 때문에 백현우는 너무 힘든 홍혜인이 무의식적으로 단기간에 기억을 다 지워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적어도 홍혜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 백현우는 자기와의 행복했던 기억만 남기고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린 혜인을 보면서 상당한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백현우가 간과한 것은 혜인이 급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된 것은 먹어야 할 약을 제때 먹지 못했기 때문이란 거였어요. 일전에 백현우는 홍혜인에게 이야기하길 은성이를 가까이 하지만은 말아달란 부탁을 했고 백현우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던 혜인이 이번 저녁 식사에서 은성이가 킵해놓은 소원을 오늘 들어주겠다면서 은성과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적어도 길게 가져갈 인연은 아니라고 판단해 해리키나건만 완전히 성사되고 나면 은성과의 거리를 둘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백현우의 말을 듣고 더 빨리 은성과의 관계에 대해 정리를 시작했던 것 같죠? 따라서 홍혜인에게 은성은 더 이상 믿지 못할 만한 사람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홍혜인의 의중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유부녀인 혜인에게 대놓고 껄떡대면서 이혼을 하라 마라 하니 혜인의 입장에서는 참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더 여우 같은 행동을 일삼는 은성은 이 말을 하는 와중에 혜인의 가방에서 약을 몰래 빼돌리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으니 오늘 홍혜인이 크게 충격을 받고 단기 기억상실증 증세까지 보이게 된 데는 은성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성이 때문에 백현우는 홍혜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홍혜인이 모든 기억을 잃고 하는 행동은 겨우 남편 백현우가 줬던 초록색 우산을 쓰고 남편 백현우가 아끼는 길고양이 애옹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우는 백현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홍혜인을 보면서 백현우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홍혜인의 화를 돋우면서 자기를 증오하게 만들었을 때부터 백현우는 자기가 온갖 민형사 소송을 받고 퀸즈가로부터 탈탈 털려 나가게 되어 변호사 생활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다 해도 홍혜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건 다 상관없다 판단했었으니까요. 홍혜인 너 반드시 살아야 해. 그렇게 백현우는 홍혜인과 이혼을 했다가 퀸즈가로부터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걱정했던 과거 백현우의 모습은 모두 버린 채 이제는 홍혜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혜인아, 이제 집에 같이 들어가자. 아픈 홍혜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우. 하지만 바로 그때 혜인은 정신이 돌아오고 부축하는 현우의 손을 뿌리칩니다. 어딜 만져? 뭐 하자는 수작이야 지금? 홍혜인의 정신이 돌아온 걸 본 백현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홍혜인은 아버지 홍범준이 보여주었던 백현우의 개인 사생활 모습을 보고는 특이한 일상을 반복하는 남편 백현우가 꽤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는 백현우를 감사해서 탈탈 털어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백현우의 일상을 털면 털수록 사랑스럽고 귀여운 일들만 튀어나왔으니까요. 4년 전 인턴 시절 옥상 화단에 너구리가 살고 있다고 장난을 친 홍혜인의 말을 아직까지 믿으면서 영숙이를 찾는 백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홍혜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바보 맞네. 백현우, 그걸 아직도 속고 있냐? 내 말이면 다 믿는 거야, 뭐야? 그러니 행복하게 해주겠단 말에 속아서 나랑 결혼을 했지. 그렇게 홍혜인은 오히려 이혼 협의서를 작성한 백현우를 무작정 미워하기보다는 그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의 고충을 이해해보는 쪽으로 마음이 변해갔죠. 그렇게 오히려 이혼 협의서 이슈를 통해서 홍혜인은 백현우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그동안 자기가 남편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게 미안하단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학교 운동장을 선수처럼 뛰고 할머니 국밥집에서 혼자 국밥을 먹고 코인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는 현우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따라 해보기 시작했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코인 야구 재미에 푹 빠져서 신발까지 벗어버린 채 야구를 즐기기 시작했죠. 또한 백현우는 회사와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홍혜인 옆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늘 백현우와 홍만대가 독대하는 자리에서 백현우가 홍만대를 설득하나 싶었지만 명확한 배우를 밝히지 못했단 이유로 오히려 크게 혼나기만 했던 것을 보면 다음 해에 홍만대와 가족들은 백현우에게 이 집을 떠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혜인이만 두고 어디를 갑니까? 비록 가족들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도 부분 기억 상실 증세까지 온 혜인이만 두고 이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백현우는 자기가 받는 수모 따위는 상관없었고 오히려 이를 보고 있던 홍혜인은 백현우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내 남편에게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또 뭐하러 버티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앉아있는 거냐고. 비록 이혼 협의서와 도청기 수신기 때문에 집안 내에서 입지가 약해진 백현우였지만 막상 복합리조트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 또한 백현우인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후계자는 홍수철이라면서 어후철을 부르짖던 홍수철은 은성의 계략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백현우를 찾아왔던 것인데요. 매영, 그 리조트 공사 멈추라고 했던 거요? 그거 왜 그랬는지 다시 좀 말해주실래요? 부지 적합성 그거 좀 자세하게요? 그때 매영이 나한테 말했던 것 중에서 한정 컨설팅에서 나온 연간 이익 결과가 890억으로 은성형이 추천한 컨설팅 회사 결과에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 이야기도 같이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급해요. 그렇게 백현우는 은성이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리조트 부지 자체의 고도 제한 이슈로 인허가 문제가 있다는 뉴스를 터뜨렸고 투자사와 대출사들이 조기상환 옵션을 발동하게 만들었다는 모든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때 은성이 나머지 투자자들이 처리한 금액만큼 처리해주겠다고 나서면서 전환사채를 제안하고 그 타이밍에 횡령 문제까지 터뜨려버림으로써 퀸즈 사람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고 주식을 사들일 계획까지 백현우에게는 모두 훤히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직 백현우를 모두 믿지는 못했지만 모든 정황이 백현우가 걱정한 대로 흘러가자 홍수철과 가족들은 현우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이 일을 처리해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백현우는 자기에게 온갖 모멸감을 주었던 퀸즈 사람들을 미워할 법도 했었지만 필시 이 모든 건 작정하고 기생충처럼 덤벼든 배우 세력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미워하기보단 그들을 도우려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스리의 모든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친아들에게 흘러간 돈의 정황을 찾기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탐정의 말에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있던 홍범자가 결국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홍만대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겠다면서 거짓말로 홍만대의 환심을 산 모스리를 홍만대가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또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던 것이었죠. 그렇게 모스리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모스리의 정체를 터뜨려버렸지만 홍만대는 홍범자가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홍범자에게 모스레 근처에 오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카 사위, 우리 집 진짜 쫄딱 망하게 생겼어. 제발 조카 사위가 나서서 어떻게 좀 해봐. 홍수철에 이어 홍범자의 부탁까지 받게 된 백현우는 조이사와 황병우 대표가 받은 시계를 구매한 사람이 은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은성의 과거를 완벽히 추적하기 위해서 그의 양부모가 죽게 된 이유까지 파고들고자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양부모 사망 사건 관련 파일까지 받아보았죠. 한편 홍범자의 사설탐정 또한 모스리가 과거 은성의 양부모에게 거액의 돈과 은성의 학비를 오랫동안 달러로 입금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사위, 내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그러는데 모슬의 아들이 은성 대표인 것 같대. 근데 아버지는 내 말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하지? 홍범자의 말에 백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길, 할아버님께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말을 믿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은성 대표의 방에 CCTV를 설치해 두었어요. 그렇게 홍범자를 안심시킨 백현우는 은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CCTV를 설치하면서 그의 방에 있던 서류들과 물건들을 살폈고 그곳에서 혜인의 오래된 목걸이도 발견했습니다. 은성 대표와 어울리지 않는 목걸이를 보면서 백현우는 이상한 낌새를 감지할 수밖에 없었고 왠지 그 목걸이가 홍혜인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은성이 홍혜인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무려 자기를 걷어주고 길러준 양부모를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해서 죽였다는 정황 증거마저 갖고 있는 은성이 홍혜인에게 자꾸 접근하는 모습은 홍혜인을 사랑하는 백현우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은성의 방을 살피던 백현우는 은성이 자기가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이나 사람과 관련해서는 증표를 하나씩 남겨두는 것을 발견했기에 홍혜인의 목걸이를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찝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백현우는 모든 사건의 뒤에 은성이 있고 은성이 살인자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하며 은성을 미국 법의 심판대에 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의 무게가 무거운 미국에선 살인죄로 수백 년의 형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으로 보내버린 것인데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된 은성은 그렇게 처참하게 감옥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과연 은성의 양부모를 죽인 사람은 은성이 맞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